반갑습니다. 증가하는 마늘 수입 어떻게 대응할까? 마늘이 매년 이렇게 많이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은 또 수입 마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나?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마늘 생산 및 가격 동향, 수출입 동향, 소비 행태, 그다음에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 행태, 수입산 마늘에 대해서 소비자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결론 및 시사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및 가격 동향입니다. 예. 마늘은 지난 80년대 대비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 약 한 30년 동안 재배 면적이 약 한 21%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재배 면적이 감소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부족하고 그다음에 마늘 수입이 증가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재배 면적이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요. 단위 면적당 수량도 보면 약 30년 동안 80대 초반에는 300평당 약 619kg 정도 되었습니다만 2010년대 초반 비교해 보면 한 1291kg, 그다음에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400kg 정도 실제로 마늘 단위당 어떤 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감소했지만 단위 수량이 증가되면서 전체 생산량은 지난 30년 동안 약 한 6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동향입니다. 실제로 그 마늘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 변동인데요. 지금 보면은 연도간 가격 변동이 보면은 예전에는 좀 이렇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수록 가격 변동폭이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마늘은 수입이 마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변동이 완화될 거다 했는데 변동이 심하다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가격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연 내에서 월간 변동은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성출액에 비해서 단경기의 마늘 가격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마늘이 수입돼서 저장 물량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하면서 단경기와 성출액의 가격 변동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만 연도간 변동은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변동폭이 가격에 비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마 그 가격이 높은 시기에는 높은 기조를 그 연도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이렇게 이렇게 물량 조절을 하고 있고 낮은 연도에는 또 가격이 또 너무 또 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연도간 가격 변동에 최근에 변동하고 있는 원인은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격 변동은 물론 이제 기상에 의해서 생산량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재배 면적의 변동이 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마늘의 재배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들을 보면 실제로 그 전년도 마늘 가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양파 가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늘 주산지가 대부분이 양파 주산지가 거의 일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떤 면적 범위 내에서 농가들이 마늘을 심을 것인가 양파를 심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마늘과 양파의 재배 면적이 일정한 부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늘하고 양파의 재배 면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가 이렇게 줄을 끄는 부분은 이것이 이제 위쪽 부분이 마늘입니다. 마늘은 전반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배 면적이 이렇게 좀 감소하는 이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고 양파는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84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양파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마늘 면적은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또 보면은 양파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마늘 면적이 증가하고 이렇게 마늘하고 양파하고 완전한 대칭은 아니지만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대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늘 재배 면적이 양파 재배 면적하고 주산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양파하고 마늘의 어떤 가격에 의해서 농가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재배 면적이나 가격의 동향 속에서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늘 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된 종구는 조직배행 종구를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화재배 종구를 사용해서 단위 생산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변동이 심한데 그래서 파종기인 10월과 구비대기인 3, 4일 이게 가뭄에 대비해서 특히 밤마늘 같은 경우는 간수 시설을 설치해서 생산 기반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전년도 마늘 가격, 양파 재배 의향, 또 마늘 재배 면적, 예상 생산량, 지상량 등 이런 어떤 간접 정보를 이용해서 양파하고 마늘의 가격이 변동에 의해서 마늘 재배 면적이 적정하게 재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간접 정보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일에 이 간접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 정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제가 볼 때는 8, 9,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8, 9, 10월 달 되면은 마늘이나 양파를 심어야 될 그 어떤 시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농가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3월 달,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포종 거래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판매할 것인가, 그 간접 정보도 이때도 중요합니다. 3, 4월 달에는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8, 9, 10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월 1일자 관측 정보를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시간이 되면 오늘 여기서 직접 마늘을 재배하시는 분이 많이 와 계시면 관측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관측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동향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마늘 수출은 국내 생산량의 1%라고 했지만 실제로 0.1% 미만입니다. 0.1% 미만이 수출을 되고 있는데요. 주로 수출 대상국은 네덜란드, 대만, 러시아 이쪽으로 수출되고 있고 수출을 하는 마늘의 종류들은 보면은 주로 이제 일반적인 통마늘, 그다음에 깐마늘, 그다음에 초선 조제 마늘, 건조 마늘 이런 순으로 이렇게 수출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수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국내 생산량의 약 한 23%, 2015년 기준입니다. 약 한 23% 정도, 6만 톤 정도가 2015년도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되는 양파는 그럼 어떤 마늘이 많이 수입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냉동 마늘이 약 한 57% 정도, 2만 8천 톤 정도 2015년도에 수입되었고요. 다음에는 많이 수입되고 있는 마늘이 통마늘 30% 정도 수입됐습니다. 그다음 초산 조제, 건조, 깐마늘 순으로 이렇게 수입되고 있는데 그러면 마늘은 어디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나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양으로 따지면은 99.9% 거의 10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99.7%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마늘은 거의 다 중국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되는 마늘의 어떤 가격은 수입 단가는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냉동 마늘은 톤당 한 934불 정도. 그다음에 통마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430불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게 킬로그램당으로 환산해서 환율을 1,120원 정도로 해서 킬로그램당 함상을 해보니까 통마늘 같은 걸 수입 단가가 킬로그램당 한 1,6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건조 마늘, 깐마늘입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이상한 것은 냉동 마늘이다, 깐마늘이다 이렇게 하면 깐마늘 부대 비용에 비해서 통마늘이 훨씬 더 쌓여야 되는데 왜 통마늘이 비쌀까 하는 부분은 여기 관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중 FTA 수입 마늘 관세율을 보면 냉동 마늘은 한 27%, 통마늘은 36% 정도 되기 때문에 통마늘이 실제로 수입 단가는 깐마늘에 비해서 더 높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깐마늘하고 그다음에 수입 마늘의 어떤 가격 차이
국산값 마늘하고 수입 마늘의 어떤 가격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마늘은 킬로그램당 한 1,000원 정도 됐습니다만 국산 값 마늘 같은 경우는 2,4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서 2015년 기준으로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 연보 자료입니다.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 연보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약 한 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깐마늘하고 국산 깐마늘하고 수입산 깐마늘의 가격 차이가 평균 국산 깐마늘은 전체 평균입니다. 해보니까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입 마늘에 대비해서 국내 마늘 가격과 중국 마늘 가격 동향을 살펴서 제작 마늘은 출하 시기를 갖다 결정할 필요가 있고 깐마늘 가공 생산자는 마늘의 크기, 신선도, 부패 등을 고려해서 품질 관리하고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서 낮은 가격 경쟁력을 품질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지리적 표시제의 대표적인 사례들, 뭐 어성 마늘, 남해 마늘, 단양 마늘, 뭐 서산 갯말 마늘,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럼 소비자들은 마늘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마늘을 연간 가구당 마늘 소비 구매액을 보니까 총 구매액은 연간 한 3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일반 마늘, 통마늘이 한 67%, 깐마늘이 한 25%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마늘 가구당 구매 횟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5.2회 정도 됩니다만 깐마늘이 2.6회 정도 좀 많이 구매 횟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마늘은 한 2회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1회 구매할 때에 그럼 얼마만큼 구매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반 마늘을 한 1.8kg 정도 한 번 구매할 때 평균적으로 1.8kg 정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깐마늘은 한 0.5kg 정도 500g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1회 구매할 때 구매액은 얼마 되느냐 보니까 일반 마늘은 한 13,000원, 깐마늘은 한 3,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늘을 구매하는 소비자 가구들이 그러면 어떻게 마늘 종류별로 어떻게 구매하는 추이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 마늘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대비해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약 2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점차적으로 구매하는 일반 마늘을 구매하는 추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깐마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깐마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포장이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소비자의 편의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깐마늘의 소비가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종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이 심한데요. 그래서 마늘 가격에 따라서 부산물인 종을 갖다가 농가들이 어떻게 채취하는가 하는 농가들의 행동 양식의 차이에 따라서 깐마늘은 가격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깐마늘은 수요보다는 공급에 의해서 가격 변동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 부류별로 어디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마늘 같은 경우에는 무점포 부분입니다. 무점포는 전자상거래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입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은 외식업체, 정육점, 편의점, 소형슈퍼, 아파트 내 임시장 이런 데서 구입하는 비율이 상당히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전문점입니다. 전문점이 한 11% 정도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깐마늘 같은 경우에는 기타, 무점포, 전문점 순으로 구매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풋마늘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도 상당히 10% 이상 이렇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규평 숲에서 풋마늘도 구매하는 구매액이 많은 것처럼 구매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늘종 같은 경우에는 풋마늘과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에서도 구매하는 비율이 1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구입처가 그러면 앞으로 구입처별로 그러면 이런 구매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점하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대비해서 2015년에 구매액이 약 1.5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 이러한 증가 원인들을 갖다 살펴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의향, 그다음에 식품 안전성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의향들이 반영돼서 전문점이나 백화점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은 아까 10%나 10% 미만 정도 되었죠.
되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증가 추세가 보이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무점포 같은 경우에는 한 1.2배 정도, 그다음 대형 슈퍼 같은 경우는 1.3배 정도 약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매의 어떤 편성 때문에 증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에서 외식업체, 정육점, 편의점, 소형 슈퍼, 아파트 내 임시장 이런 부분에서는 한 0.8배 정도, 0.2배 정도, 한 20%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마늘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어떤 불안한 감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시장에서 이러한 어떤 구입처에서 구매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그러면 마늘은 구입 시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 마늘 같은 경우에는 성출하게 싼 가격으로 구매해서 보관해서 필요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강하기 때문에 6, 7월 달에 구매하는 어떤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깐마늘 같은 경우에는 연중 이렇게 거룩에 이렇게 구매를 하지만 11월 달에 구매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김장철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필성이 구매 의향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늘종과 풋마늘은 생산 시기에 제철 음식으로 구매하려는 그런 의향 때문에 5월과 6월에 구매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에 대해서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깐마늘 판매 전략을 갖다가 깐마늘 아까 구매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 12% 정도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깐마늘을 생산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이나 산지농업에서는 깐마늘을 어떻게 판매하고 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일반 마늘 같은 경우에는 구매액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깐마늘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마늘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 그다음에 상품만 판매하고 정화품은 깐마늘 가공 시설에 판매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전체 마늘 판매 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 행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러면 마늘 소비를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볼 때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패널의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구매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령이 높은 연령은 직접 과정에서 김장을 담그거나 인공 조미료 대신에 양념으로 마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소득이 높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외숙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조리 시간이라든지 조리하는 어떤 식품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정에서 편의성을 고려해서 당가전 김치를 갖다가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력 수준입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구매액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양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일수록 그렇지 않는 모시지 않는 가정하고 한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비해서 상당히 마늘 구매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학력, 고학력 같은 경우는 외식, 대외 활동이 많아서 가정에서 조리 시간이 적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양부모를 모실수록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전통적인 식문화 습관, 또 직접 김장을 담궈서 먹는 데 기인하는 그런 어떤 원인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깐마늘은 부모를 모시지 않거나 한부모를 모시는 경우 구매액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직업별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별로 보니까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문직이나 기능직, 사무직 이런 직업군에 비해서 34,000원 정도 상당히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럼 이런 어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마늘의 어떤 소비 특성들을 보면서 농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양부모와 동거할 때 소비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생산자들은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들을 반영해서 마늘 판매 방법, 포장 단위 이런 것들을 차별화해서 판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산 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입니다. 수입산 마늘에 대해서 소비자의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소비자들은 일반 마늘에 대해서 원산지 국산 마늘하고 중국산 마늘을 구분이 가능하다 하는 비율이 한 29%, 구분을 못하겠다 하는 비율이 한 67% 나타났습니다. 깐마늘이라든지 마늘 다대기라든지 마늘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마늘에 비해서 훨씬 구분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응답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마늘하고 국산 수입
국산 마늘하고 중국산 마늘하고 실제로 맛의 차이를 느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느낀다고 51%, 느끼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 48%, 거의 비슷비슷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입하는 식품 속에 수입산 마늘이 포함되어 있나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소비자가 약 한 52%,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비자가 약 47% 정도 됐습니다. 확인한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질문 내용이었는데요. 수입 마늘이 국산 마늘 가격보다 몇 퍼센트 낮으면 구매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10% 수입 마늘이 국산 마늘 가격보다 10%만 낮아도 구매하겠다 하는 소비자들의 응답 비율이 4.2%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5% 정도 차이가 나면은 누적 비율인데요. 8.7% 됩니다만은 20% 차이가 나면은 42%. 그런데 30% 차이가 나면은 95.8%의 소비자가 수입 마늘을 구매하겠다라고 이런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향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로 마늘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실제로 2015년도 국산 통마늘 난쟁 상품 중품하고 수입 통마늘 AT 공매 가격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상품하고 수입 통마늘하고 비교해보니까 이 AT 공매 가격하고 도매시장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하고 비교해보니까 15% 정도 차이 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다. 국산 마늘 선호합니다. 그런데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2016년도 마늘 가격이 굉장히 높았죠. 마늘 가격이 높았는데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상품은 한 6,000원, 중품은 약 한 5,3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수입 통마늘 가격은 AT 공매 가격은 3,700원에는 3,900원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53%에서 37%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30%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보면은 중국산 마늘을 구매할 가능성이 구매할 의향을 보이는 것. 의향이 한 96% 정도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비 증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사점으로 보면은 소비자들이 수입산과 국산 마늘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식별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생산자는 포장재에다가 내가 생산한 마늘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마늘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장재에다가 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국산 마늘하고 수입산 마늘의 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하는 비율이 48%, 느낀다는 비율 51%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배 과정에서 시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수확 후에는 건조 저장 기술을 통해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차별할 수 있고요. 차별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육학 기계, 파종기, 수확기 이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주화 재배 이렇게 통해서 생산물 제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원산지 수입 마늘을 확인하는 부분, 맛 차이, 가격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 구조, 그다음에 소비자 패널의 직업, 그다음에 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마늘 재배 농가는 대화된 종구는 조직배행 또는 조직배행 종구 사용해서 단위당 생산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할 필요가 있다. 가격 변동에 대응해서는 관측 정보를 활용하고 마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육학 기계도의 주화 재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비 제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소비자들은 깐마늘에 대한 어떤 구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깐마늘을 갖다가 판매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마늘은 일반 상품은 상품만 판매하고 그다음에 중화품은 깐마늘 가공 시설에 판매해서 마늘 전체 소득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판매 방법, 포장 단위, 차별화를 통해서 마늘 재배 농가의 전체적인 어떤 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자는 지리적 표시지 등록,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해서 수입산 마늘하고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